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기초연금 부부 기준으로 52만원, 단독 가구는 32만원 받는데요. 자, 5월에 이 잘 나오던 연금이 탈락된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정기예금 1억, 2억, 3억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기예금 은행에 1억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3억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이 금방 안 나오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분이 있고 정기예금 3억 이하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복잡한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중간 부분에 화살표 해놨는데 여기에서 정기예금 1억 3억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결과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서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탈락자는 바로 소득기준 때문에 그런데요.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합산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산식이 되는 금융자산 기준금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소득 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3년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자, 2023년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이고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이 한정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 연금액 월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이고 부부 가구는 51만 7,088원인데요. 자, 이 금액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재산이 늘었거나 금융재산이 늘면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매매대금 3억, 5억을 받았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정기예금에 넣어놓으실 경우에는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자, 왜 탈락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금융재산만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정기예금 얼마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그리고 소득, 부채 등을 합산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과 금융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데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금융재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 시에 각각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소득평가액 계산은 월이자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이자 수령액이 있죠. 만약에 1억을 정기예금 한다면 그 1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5% 계산했을 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니까. 그런데 이 이자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빼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재산소득 환산액은 금융재산액에서 2천만 원을 빼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4%를 계산해서 12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 산식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소득평가액 그 산식을 보면 소득평가액은 그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하고 여기에 0.7을 곱해준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해서 그 산출이 되는데요. 자, 금융소득은 기타 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합산을 통틀어서 합산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데, 자,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
합이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자, 금융재산 계산 방법은 이렇게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주식 수익증권, 채권 어음 수표 등이 있는데요. 자, 저축성 예금은 잔액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잔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2천만 원 기본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금융자산은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당, 그러니까 부부 합산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 금융자산만을 가지고 소득 환산의 공식을 이용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정기예금이 1억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이 되는데요. 자, 금융자산 1억 원 그 정기예금 기준으로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4%를 곱하면 12로 나눠줄 경우에 2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이 되는데요. 금융자산은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에 2회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금융자산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인 사람이 1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계산해보면 예금이자 5% 적용 시 소득 인정액은 63만 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3억 원을 보유했다면 소득 인정액이 214만 원이 되고 기초연금 수급 산정 기준액 202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한 표를 보시면은 재산소득액이 금융자산 1억 원이 있을 경우에 26만 원으로 환산이 되고 월이자 소득은 37만 원이기 때문에 63만 원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63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자, 금융자산이 3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93만 원이 되고 월이자 소득은 121만 원이 되어서 소득 인정액 합산액이 214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탈락하시게 되고 부부의 가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값으로 은행에 만약에 정기예금을 1억을 예금하셨을 경우에는, 자, 이자 조금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 탈락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금융자산 1억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의 경우에도 제가 계산한 바와 같이 3억이 있으면 다른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탈락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3억 있으면 기초연금 32만 원 과연 탈락할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214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일 경우에도 3억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즉 탈락한다,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3억은 단독 가구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예금 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4만 원이 나오는데, 자,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02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의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예금 1억이냐 2억이냐 3억 가지고는 예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정기예금 1억 정도는 있어도 단독 가구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3억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무조건 100%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예금을 갑자기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후에 아무 생각 없이 전세금을 회수해서 통장에 그냥 4, 5억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 살고 있던 주택, 아파트가 처분이 되어서 2억, 3억, 5억을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맡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탈락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 혹시 기초연금 탈락 안 되도록 조금 더 평상시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